뭐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가 이제 눈앞에 네. 다가온 게 직접적인 모멘텀, 30일이죠? 네, 네. 모멘텀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그런 그 30일 밤에 이제 12월 1일 새벽에 그걸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생중계로.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최근에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고금리의 또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가 자동차 쪽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자동차도 그냥 일시불로 사시는 분들 별로 없죠. 네. 그렇죠? 근데 할부 금리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미국도 이제 오토론이라고 하는데 오토론 금리가 한 8%에 육박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럼 사실 집도 거래가 안 되는 이유가 모기지 금리가 높아서 네. 이사를 못 가는 거죠. 근데 자동차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차를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는 차를 더 타버린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직격탄이 자동차 업체들인데 네. 근데 금리가 떨어지는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 일단 거기에 바로 반응을 하는 뭐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같이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 외관을 보면은 독특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저거 양산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또 한 번의 그런 자동차 제조의 혁명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프레임과 이제 바디를 먼저 그런 뼈대를 갖춰놓고 그 위에 이제 외관을 얹혀 놓는 그런 방식인데 이거는 거의 그냥 스테인리스 스틸, 강화 스틸로 그냥 원바디를 이렇게 접어놓은 거거든요. 네. 그럼 저게 과연 접힌 게 너무 보여요. 그쵸? 그러니까 네. 두꺼운 종이도 접어놓으면 자꾸 이렇게 열리려고 하는데 저걸 단차를 맞춰서 그 대량 생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너무 놀라운 거고요. 저렇게 생산을 하게 되면은 생산 공정이 굉장히 간단해지겠죠. 저걸 그냥 접으면 되니까 거기다가 저렇게 저런 스틸로 만들면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면서 도장을 안 해요. 저게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거를 일단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도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동차 생산에서 복잡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 이게 그 문짝 따로 이런 위에 따로 이런 휀다 따로 이렇게 페인트 칠해서 붙이면은 안 돼요. 미세한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문짝이랑 모든 거를 외관을 다 붙인 다음에 도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도장한 다음에 문짝을 다시 떼요. 왜? 내장을 넣어야 되니까. 가죽 시트 넣고 의자 넣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되게 쓸데없는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도장 때문에. 그것만 사라지는 것만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공정을 좀 단순화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결국에는 일반 세단에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게 테슬라가 자동차를 그러니까 독특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쁘진 않잖아요. 모든 차들. 그러니까 자동차가 예쁠 필요가 있느냐, 디자인이 중요할 필요가 있느냐. 왜? 결국에 테슬라가 꿈꾸는 세상은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로보택시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자본이 있는 분들이 30대 100대 사면서 굴려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차를 소유하지 않는데 자동차 외관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도장이라고 하는 기존의 자동차 업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정말 제조해 놓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대량 생산의 기틀을 갖추면서 딜리버리가 시작된다는 얘기는 이거 진짜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당장 이거 자체가 테슬라 실적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이미 일론 머스크가 밝혔어요. 뭐 1년에 한 연간 20만 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건 굉장히 늦어질 거고요. 배터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 자체가 저는 딱 굉장히 어쨌든 시선을 끌고 모멘텀은 되지만 이게 굉장히 그런 변곡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11월 말 12월 초가 돼요. 12월 중엔 나올 겁니다. FSD 12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FSD 12에서는 베타가 떨어져서 정식 출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약간 이제 그 공학도 분들이 보시면은 되게 비웃을 수도 있지만 저도 나름적으로 좀 공부를 해서 분석을 해본 걸로는 엔드 투 엔드가 이제 FSD 12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AI에 있어서 자율주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엔드 투 엔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엔드 투 엔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인 거잖아요. 하나의 모델로 다 간다는 거죠. 저게 이제 도식인데요. 이게 엔드 투 엔드 모델로 가고 있는 테슬라의 FSD가 가고 있는 도식인데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제가 어설프게나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런 그림을 봤을 때 바로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설명해주면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네. 요새 챗 GPT에 그냥 그림 넣고 해석해줘라고 하면 그 다음 페이지 분석한 내용 보면은 이거 뭐 어렵습니다. 이거 뭐 보실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정확하고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기반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그림으로 넘어가서요. 네. 기존에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네. 어려운 건데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사람의 운전도 마찬가지죠. 인지, 판단, 제어입니다. 네. 자, 인지는 뭡니까? 앞에 뭐 차가 온다. 주어진 상황을 인지하는 거죠. 네. 판단은 뭡니까? 그럼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 멈춰야겠다. 네. 그죠? 제어는 뭡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다. 밟는 거죠. 네. 인지, 판단, 제어에 모든 운전은 그렇습니다. 근데 자율주행도 그럼 AI가 인지, 판단, 제어를 하는 건데 자, 인지, 판단, 제어에 각각의 AI 모듈이 따로 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존에 따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를 하는 AI 모델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거 중에서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쏙쏙 잘 선별해서 그리고 얘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뭐 해상도도 높이고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전달해주면 끝이 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눠서 하던 거를 네. 엔드투엔드라고 하는 거는 네. 그냥 하나의 인공지능 모듈이 그냥 사람처럼 하나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원시 데이터,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굉장히 그런 그냥 받아들이는 데이터 해가지고 본인이 판단하고 제어까지 한꺼번에 해드리는. 그러니까 야 AI는 원래 그런 거 아니었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엔 잘 알 수 없지만 네. 그렇지 않았고 이제 않았죠. 최소한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사람처럼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제어하는 그런 버전이 맞아요.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8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FSD를 시연하면서 주커버거 집 앞에도 찾아가고 뭐 이랬던 거 네. 기억나실 거예요. 네, 저희도 네. 영상을 한번 틀었었죠. 네. 거기서 그게 FSD 11을 한번 일론 머스크가 시연을 한 건데 FSD 11을 시연을 한 건데 30만 개의 코드를 없앴다라고 했습니다. 네. 기존에는 더 놀란 거죠. 야, 30만 개의 코드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멈춰라. 뭐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된다. 사람이 나타나면 멈춰야 된다. 모든 거를 다 코드화해서 사람이 알려줬던 건데 그리고 그전에는 라벨링이라고 하는 걸 했었죠. 이건 트럭이야, 이건 개야, 사람이야, 자전거야 이런 걸 해서 처음에는 사람이 일일이 붙여줘서 엄청나게 그런 많은 인력을 투입했다가 오토 라벨링을 했는데 그런 것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엔드투엔드는 그냥 모든 거를 그냥 인공지능 모델이 받아들여서 판단하고 운전에까지 적용하는 거를 하는 코드가 다 없어지는 그런 게 FSD 12에서 나온 건데 그럼 이게 당연해 보이지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그 모빌아이 CEO가 뭐 제가 기사도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엔드투엔드는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엔드투엔드는 너무 위험하다. 네. 사람이 개입을 해서 운전에 대해서 더 코드를 집어넣어서 해야지.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 특이한 케이스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운전이 그러니까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이미 그 일론 머스크가 그때도 한번 보여줬고 그래서 FSD 11 베타에 비해서 전혀 오히려 더 나은 성능도 보여줬고 그거를 엄청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나와서 실제로 사실 지금 테슬라는 계속해서 이 FSD가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소송이나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있었던 네네. 회사잖아요. 네. 실제로 최근에 그 플로리다의 한 법원에서 과거 일이지만 네. 사실은 테슬라가 FSD에 결함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팔아서 그런 사망 사고를 냈다라고 하는 판결이 최근에 네네.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훨씬 발전한 버전이죠. 이 FSD 12는 훨씬 발전한 네, 버전이고 완전 뭐 원리도 다른 버전인데 네.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 어쨌든 테슬라가 뭐 테슬라의 굉장히 열광적인 팬분들은 이렇게 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얘기겠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봐서는 테슬라가 과거에도 약간 자율주행이란 걸 먼저 약간 도로에서 시험해 본 느낌? 네네.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미처 권하지 못한 파격적인 방식의 자율주행 FSD 12가 나왔을 때는 약간의 우려와 이거 진짜로 되는 걸까? 그리고 네. 평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진짜 커다란 사고를 낼 수 있는 거 아닐까? 굉장히 작은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기계가 도로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그런 소송건은
오토파일럿이고요. 네. 오토파일럿과 FSD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오토파일럿은 고속도로에서 운전 보조를 해주는 자율주행 장치고 FSD는 시내 네. 주행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고속도로에서 똑바로 가는 거는 크루즈 기능이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 국산 자동차들도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쟁점이 하나는 지금 FSD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물론 이거의 이름이 오토파일럿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 네. 이게 이름에 헷갈리게 해주는 거에 있어서 뭔가 행정명령이나 제재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테슬라에서 분명히 밝히는 건 운전 보조 장치입니다. 여기에 모든 걸 네. 맡기면 안 된다라는 거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그거를 끝까지 본인이 책임지고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라는 네. 거를 항상적으로 기본에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기능이 좋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그걸 무시하고 그냥 들어누워서 자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보고 네네. 차에서 그거를 조장했느냐라고 하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음. 그걸 지금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법의 선을 넘나들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쟁점입니다. 하나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운전 보조 장치라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그리고 자 이게 테슬라가 사고가 나면 굉장히 화제가 되지만 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내는 사고는 제가 한 2010 몇 년도에 나온 통계를 보면 인간이 내는 교통사고가 1년에 150만 네. 건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보도가 안 되잖아요. 뭐 네. 더 큰 사고도. 그래서 아무리 그런 정말 이게 정말 4단계, 5단계가 가더라도요. 사고율 0%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는 당연히 있는데 그거를 얼만큼 낮추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미 그런 사람이 내는 사고율이라는 도로 운행 길이 대비 사고 네. 건수를 나누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건 이미 그런 FSD는 이미 사람이 내는 사고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든 건 맞아요. 네. 근데 그걸 더 낮춰야 되죠. 네. 왜냐하면 책임 소재나 이런 걸 나중에 가야 되니까. 근데 네. 그건 좀 되게 먼 얘기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자율주행 장치로 있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게 나왔다. 근데 다른 데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네. 어쨌든 네. 안 된다. 근데 테슬라만이 할 수 있다. 그게 왜 되느냐는 네. 거는 데이터의 양 때문에. 왜냐면은 이 엔드투엔드 모델에서는 그냥 그 운전의 그런 영상을 쭉 보면서 본인이 알아서 학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카페 아르바이트로 치자면 우리 사장님이 다 일은 알려주지만 아르바이트가 하다가 자꾸 막히는 게 있죠. 그러면은 네. 자꾸 사장님이 그러니까 그 이렇게 케이스 네. 스터디가 쌓여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진상 손님은 이렇게 하면 된다. 네, 근데 이게 학습이 덜 돼 있으면 자꾸 사장님을 찾게 되는데 네. 그거를 정말 똑똑한 그런 알바가 한 10년치 그 카페 돌아가는 영상을 쫙 입력해서 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많으면 되는 건데 지금 데이터 양에 대한 그런 테슬라 FSD 운행거리 이투이 가능 여부는 데이터 양이다라는 제가 그 도표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걸 보시면 지금 테슬라가 FSD로 운행한 거리가 5억 마일을 넘어섰어요. 네. 이거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로를 그냥 주행하는 테슬라 차주분들이 보내주고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만큼의 엄청난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이네. 있죠. 이거의 10분의 1도 못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은 테스트를 위해서 일부러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돌아다니는 차들이 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양이 그 차이를 만들었다. 제가 모 유럽의 유명 완성차 업체 이제 관계자랑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테슬라가 저런 FSD라든가 기술에 있어서 그야말로 독보적이라는 거예요. 독보적인데 다른 기존의 유명 완성차 업체들, 이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보다 나은 건 차라는 게 사실 그 기술만 있는 거 가지고는 네.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운전 경험의 데이터가 자기들은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불타기 시작하면 완전 연소돼야 네. 되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게 정말 튀어나온 데가 없이 너무 매끄럽게 차체를 딱 만들어버리고 불이 나면은 그게 열리지가 않으니까 맞아. 그 안에서 그냥 타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미 완성차 업체들은 기존의 많은 역사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전기차더라도 일부러 울퉁불퉁하게 네. 만들어서 안전을 신경 쓴 그런 디테일들이 자기들은 테슬라 따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가 그런 식으로 약간 실제적인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너무 빠르게 쫓아오고 있어서 네. 사실 두렵죠.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테슬라만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에다가 차라는 걸로 시작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첨단 기술 업체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는 완성차 업체들의 그런 노하우까지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그 완성차 업계에서 기존의 유명 완성차 업계들에서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선의 어떤 딱 코어를 본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얘기가 좀 떠오르네요. 맞아요. 네. 근데 왜 하필 그 FSD 12가 나오면서 엔드-투-엔드 모델이 각광을 받을 수 있냐는 거는 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FSD가 그냥 또 버전이 업데이트됐고 얘네가 이제 베타를 뗐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AI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퀀텀 네. 점프를 했습니다. 누구 그렇죠. 때문에? 네. 샘 알트먼과 일리아 슈츠케버 때문에 네. 아 이게 AGI라고 하는 일반 인공지능으로까지 갈 수도 네. 있겠구나. 인공지능이 이렇게 뭐 누군가가 막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네. 정도로 이게 이렇게 발전이 빨랐어라는 상황에서 이것도 어쨌든 그렇죠. 인공지능인데 자동차 인공지능이죠. 자기가 스스로 판단 제어하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최근에 또 나온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의 지금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게 온 디바이스 AI잖아요. 이제는 그런 지금까지 챗GPT는 느린 이유가 서버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내 단말기, PC, 내 노트북, 내 휴대폰에서 AI가 뭐 경량 모델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저게 근데 지금은 이제 채팅을 지금 하겠다라고 하면서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FSD는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업데이트만 받을 뿐이지 실시간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데이터를 서버에 물어보고서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럼 너무 그거는 운전이 있으면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챗 GPT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지연을 운전하면서는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이미 저렇게 운전을 할 수 있는 더 고도화된 온 디바이스 AI가 FSD인데 왜 엄한 데서 이제 아직 구현되고 있지 않은 스마트폰에서 챗 GPT가 된대 정도로 열광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발전된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증폭되는 이 구간에서 이게 나왔다는 게 되게 중요한